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의 돈공부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영상에서 약속했었죠? 그래서 2024년 변화된 연말정산 내용까지 다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정말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챙길 만한 건 없는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연말정산 할 때는 항목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해서 내기 바빴는데요. 이것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환급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집중하시잖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비율이에요. 세액공제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A는 1,000만 원을 납입해서 세금을 200만 원 아꼈고요. B는 100만 원을 납입해서 세금을 80만 원 아꼈다고 해볼게요. 세금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A죠. 하지만 효율적으로 세금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B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세액 공제율을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예시에서도 보신 것처럼 특정 항목에서 쓴 금액을 세금에서 전부 빼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비율만큼만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 10만 원을 썼고 세액공제율이 15%라면 여러분들이 내야 할 세금에서 15,000원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제율이 높으면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액공제율이 100%인 항목이 있어요. 당연히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10만원 기부하면 세금에서 10만원 줄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와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고요. 세금 혜택이랑 별개로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까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10만원 기부하고 10만원 세액공제 받고 3만원의 들기름 참기름 세트도 받았는데요. 원하는 답례품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지역에 기부하시면 돼요. 더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지만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답례품은 기부금액에 비례해서 더 비싼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주는데요.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2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다 10만원씩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도 받았는데요. 이 두 제도는 중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둘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는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는 공제율이 100%가 아니라 110분의 100으로 나와 있어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자료는 국세를 기준으로 비율이 적혀 있고요. 이 비율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합산한 비율로 계속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세액공제율이 최대 33%까지 가능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비율이 훅 떨어지죠? 세액공제 100%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겠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는 세전 연봉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라면 90만 원 초과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런 비슷한 거 기억나시나요? 복습 간단히 해볼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비슷한 구조였죠.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만 대상이 됐어요. 23년부터 일부 항목의 의료비 세액 공제율이 더 높아졌는데요.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33%로 가장 높고요.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의 의료비가 22%인데요.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금 혜택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의료비는 16.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 항목으로 의료비, 의약품 구입비만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 보청비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가능해요.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한도가 있고요. 23년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인정해줬는데요. 24년부터 급여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비용도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세요.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주세요. 월세 살고 계신 분들 매달 나가는 고정비 부담스럽잖아요. 이것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18.7%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조건이 가장 많은데요.
나는 해당되는지 체크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소유한 주택이 없고 세대주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돼요. 세 번째는 살고 있는 곳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돼요. 좋은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고시원도 가능해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정해주는 월세액은 연간 최대 750만 원이에요. 총 금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7%,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이제 남은 항목들은 세액공제율이 최대 16.5%인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항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나 의료비는 제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연금계좌 납입액은 기부금처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넣어서 세금 혜택 많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연금계좌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연금계좌는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이고요. 그래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며 세금 혜택을 다시 뱉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넣지 마시고 지금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돈이 묶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지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연금계좌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연금계좌에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대 900만 원으로 한도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께는 이 한도가 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노후자금 목적으로 9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넣을 건데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ISA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ISA는 만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추가 인정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한도가 아쉬운 분들은 요거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A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면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자녀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건데요. 이전 항목들에 비해 심플하게 공제율이 16.5% 하나예요.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있으니까 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가능한데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교육비로 인정하는 항목도 세법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말씀드릴게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만 100만 원 이내의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6.5%, 일반 보장성 보험은 13.2%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연말정산 자료를 탈탈 털었습니다. 응용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가능할까요? 정답은 중복 가능하세요. 항목별로 중복 여부가 달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추가로 챙기시면 좋은 것들과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안 쓰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향사랑 기부제와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해보시면 좋고요. 2024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지금부터 잘 챙기시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들의 더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